자,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보겠습니다. 우선 세종이라고 쓴 것 자체가 세종대왕이 돌아가신 후에 쓰여졌다. 그러니까 이 서문을 세종대왕이 직접 쓰셨지만 그때 쓰셨을 때는 한문으로 쓰신 거고 그걸 한글로 번역을 한 거다. 즉 세종 때 훈민정음을 1443년에 창제하시고 1446년에 반포하실 때 이 글자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를 설명한 훈민정음 해례본을 세종대왕이 돌아가시고 세조 때 한글로 번역한 훈민정음 언해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훈민정음 언해본이고요. 이 언해본은 1459년 늘 볼게요. 자, 그럼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여기서 세, 어제, 음에 표시해 주시고요. 요게 뭐냐?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다. 선생님 미리 써놨어. 너네 받은 거엔 안 써져 있을 거야. 최대한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합니다. 그럼 최대한 중국 원음에 가깝다라는 건 이상적인 소리야. 그러니까 현실적인 소리가 아니다. 현실적인 소리가 아니다. 요걸로 함정 많이 나오고요. 한자음을 적을 때는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적어야 돼. 근데 종성이 없는 경우 형식 종성을 넣어줍니다. 그 형식 종성이 이응과 순경은 미음이에요. 그러면 형식 종성이다 보니까 실제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즉 음가가 없었다. 그리고 초성의 여리니읒을 사용하거나 여기엔 안 나왔지만 이영보레라고 해가지고 한자음 받침이 리을일 때 그 옆에 여리니읒을 붙이는 거.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 보면 지금 세종만 본다면 세는 그냥 이응이고 여기서 종은 예디응이어야 돼. 왜? 실제 발음되던 거니까. 그리고 훈민정음에서도 정도 뭐여야 돼? 예디응이어야겠지? 실제 발음 나는 거. 아, 그럼 받침의 예디응과 이응을 구분해야 한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을 넘어가서 보려고 하니까 여기 지금 라 앞에 혹은 말 앞에 점이 찍혀 있죠? 그쵸? 우리 요런 점을 뭐라고 하느냐? 방점이라고 하죠. 그쵸? 그럼 방점은 뭐를 했느냐? 글자 왼쪽에 점을 찍어가지고 성조란 소리의 높낮이에요. 를 표기한 건데요. 그 당시 성조는 음운입니다. 그 당시 중세는 음운이었어. 이 말은 뭐냐? 뜻을 구별해 주는 것 중 하나였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사성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소리를 평성. 얘는 점 없죠. 그쵸? 낮은 소리. 그 다음에 거성. 얘는 점 하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상성. 상성은 점이 두 개로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인 거고, 그 다음에 입성. 얘는 점 개수와 상관없이 받침이 안울림 소리 그, 드, 브, 스일 때 빨리 닿는 소리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 당시에 방점이 쓰였구나. 그 다음 원문을 볼게요. 자, 본문을 볼 건데 본문 아래 선생님이 현대어로 써놨었어. 그럼 현대어로 안 써져 있다. 내가 받은 프린트. 그럼 현대어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자, 나라부터 볼게요.
자, 나라는요. 나라의에 해당이 되는 건데 얘는 나, 라에 플러스 시옷이 쓰인 거야. 그럼 요 시옷이 그치? 현대어에서 의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 현대의 의는요. 관형격 조사야. 그럼 여기에서 시옷도 뭐다? 관형격 조사입니다. 그래서 관형격 조사. 우선 조사라는 건 체현 뒤에 붙는 거고 격조사라는 건 자격을 주는 조사라는 거고 관형격이라는 건 관형어의 자격, 즉 뒤에 오는 명사를 꾸미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대에는 의 하나지만 그 당시에는 관형격 조사가 여러 형태로 쓰였거든요. 그거를 한번 볼게요. 중세의 관형격 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앞말이 유정명사다. 그럼 유정명사라는 건 사람이나 동물인 거야. 그럴 경우에 모음 조어에 맞춰서 양성 버전 의와 음성 버전 의 중에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성 버전과 음성 버전 의 중에 선택이 되고요. 근데 유정명사가 아니라 무정명사다. 혹은 유정이긴 유정명사지만 내가 높여야 할 높임의 대상이다. 일 경우는 시옷을 사용합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나라는 뭐야? 무정명사니까 그 뒤에 시옷이 온 거지.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의 형태로 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요건데 이의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쓰였다. 그래서 이 관형격 조사를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현대어 포리에서 의로 해석이 된다면 관형격 조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볼게요. 말씀이라고 나와 있어. 선생님이 펜 색깔을 바꾸는데 이 펜 색깔 바꾸는 거에 의미 두지 마세요. 그냥 구분하려고 펜 색깔 바꾼 거야. 자, 그럼 말씀이를 본다면 말씀이는 뭐냐? 말씀 플러스 이인 거야. 말씀 플러스 이. 그럼 지금 보니까 요 받침 미음이 그치? 표기할 때 그 다음 음절의 첫 소리로 내렸었잖아. 그치?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이어적기라고 하고요. 이어적기. 이어적기는 한자로 연철이라고 해요. 근데 이어쓰기와 구분하셔야 돼. 이어적기와 이어쓰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침이 왔을 때 뒤로 넘어가는 걸 이어적기 연철이라고 하고요. 중세 국어의 가장 보편적인 표기법이에요. 근데 현대 국어는 말씀, 이처럼 끊어서 적는 분철이 보편적이라면 중세에는 이어적기 연철이 보편적이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의미가 현대로 오면서 축소가 된 거다. 왜냐? 중세는 말 전체였어. 자, 요거는 화살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 전체에서 그 말을 높이거나 낮춤, 높임과 관련돼 있잖아. 그러니까 말 전체에서 높임과 관련된 걸로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의미 축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기서 이는 무슨 조사냐? 주격 조사입니다. 그럼 주격 조사는 주어의 자격을 주는 거겠죠. 그렇죠? 주어의 자격을 주는 건데 현대를 보면 뭐 높임 깨서 단체에서를 빼면은 앞이 자음이 오면 이가 오고 모음이 오면 가가 오는데 그 당시에 중세에는 주격조사 가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음이건 자음이건 이가 와야 돼. 그래서 앞이 뭐냐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다릅니다. 먼저 앞말이 자음인 경우에는 이가 와요. 말씀 플러스 이처럼. 근데 이때 중세 국어니까 이 자음이 연철돼서 이어적기에서 뒤에 초성으로 넘어가겠지. 그 다음 앞이 모음이야. 근데 모음인데 이 모음을 제외한 모음. 이 모음이 아닌 경우에는 요 짝대기만 와. 예를 들어서 네라는 건 나 플러스 이. 그래서 내가로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현대어의 내는 하나의 형태소지만 중세 국어는 나
플러스 인 거야. 여기서 이가 주격조사일 수도 있고 관형격조사일 수도 있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그 앞이 이모음으로 끝났어. 이나 반모음 이로 끝났어. 그럴 경우엔 주격조사를 생략해요. 그럼 이제 대표적인 예로 불휘가 있는데 이 불휘는요 뿔이라는 말이야. 그럼 이 불휘가 주어일 경우에는 이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주격조사를 생략해서 그냥 불휘라고 써주지만 해석은 뿌리가로 해석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억하세요. 중세 주격조사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쵸? 가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그래서 앞말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달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듀익 이상적인 한자음이기 때문에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고요. 여기서 애는 중국과 다르다는 거니까 비교의 의미를 더해주는 비교 부사격 조사로 사용됐습니다. 비교, 무엇과 다르다 혹은 뭐 닮았다, 같다 같은 경우. 그 다음 달아를 본다면 얘는 다르다라는 어간에 아라는 어미가 붙었을 텐데 이 르가 어떻게 활용이 됐냐면 리을 이응형으로 활용이 됐다. 근데 중세를 지나 근대 시대부터 리을로 활용이 됐다. 그래서 현대에도 달아가 아니라 달라, 리을로 활용을 하고 있죠. 그쵸? 그 다음 문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자. 형식 종성 넣어줬잖아.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고 여기서 문자는 한자입니다. 문자 와로라고 했어. 그럼 와로. 자, 이 와로도 부사격 조사야. 부사격 조사야. 근데 학교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보냐면 위에 듀익 애와 애처럼 비교를 나타낸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 공동, 함께라는 의미의 공동일 수도 있다거든요. 그럼 학교에서 한 걸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사격 조사 와로가 쓰였고 서르를 보니까 어머나 지금 서르가 서가 음성모음, 의가 음성모음이야. 그럼 이건 뭐야? 모음 조화가 굉장히 잘 지켜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모음 조화를 지키기 위해 서르지만 지금은 우리 서로로 모음 조화가 깨졌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모음 조화가 중요한데 모음 조화가 뭔지를 한번 볼게요. 자, 모음 조화는요.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결합하는 것을 모음 조화라고 해요. 그러면 이 말은 모음의 성질이 최소 2개라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 말의 모음은요. 밝고 가벼운 느낌을 주는 양성 모음과 무겁고 어두운 느낌을 주는 음성 모음, 그 다음 양성도 음성도 아닌 중성 모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본자, 모음의 기본자 아래야 양성이고 은은 음성이고 이는 중성인데요. 중성 모음은 이 하나예요. 그 외에 양성과 음성은 삐져나온 부분을 확인하면 돼. 삐져나온 부분이 이렇게 오른쪽이나 위는 양성이야. 그럼 반대로 아래나 왼쪽은 음성이야. 역시 양성, 음성. 그쵸? 그 다음 양성, 음성, 양성, 음성. 양성, 음성, 양성, 음성, 양성, 음성. 그 다음에 양성 버전 의와 음성 버전 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 모음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근데 이제 중성은 양성도 음성도 아니니까
뒤에 양성이랑도 결합할 수 있고 음성이랑도 결합할 수 있거든. 근데 이제 중성과 만났다고 해서 모음 조화는 아니야. 그래서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만나야 모음 조화예요. 그 다음 사마띠를 볼게요. 사마띠도 중요하죠. 사마띠 중요합니다. 자, 먼저 가벼운 걸 볼게요. 자, 요 D는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국외음화는 뭐냐라고 본다면 디귿과 티읕이 이야 여유 요를 만나 지읒과 치읒이 되는 걸 국외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로 오면서 표기의 국외음화는 다 일어났어. 그래서 이제 발음만 남은 거고 우리가 음운 변동할 때 그 당시에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D라고 썼다. 지가 아니라. 그쵸? 그 다음에 사마띠를 볼게요. 이 사마띠는요. 원래 사맞다라는 단어가 있어. 그럼 이 사맞다가 뭐냐? 통하다의 의미를 가지는 거야.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받침 치읓이 뭐로 바뀌었죠? 시옷으로 표기가 됐죠. 그쵸?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팔종성법이라고 합니다. 팔종성법. 얘를 다른 말로 팔종성 가족용이라고 해. 그럼 이게 뭐냐? 받침의 표기에 대한 건데 받침의 표기를 그 당시에 소리 나던 8개로 제한을 하는 거야. 그럼 이 말은 받침 소리를 표기에 반영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걸 표음적 표기라고도 볼 수 있겠지. 그래서 그 8개가 뭐냐라고 한다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과 예디응이에요. 자, 그러면 현대는 표기가 아니라 발음만 제한하거든요. 그 발음만 가, 느, 다, 란, 물, 빵, 울로 제한하죠. 발음만. 근데 중세에는 표기도.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이 중세 국어에서 잘 나오는 건 현대와의 차이점이니까. 디귿하고 시옷의 받침이 그 당시 달랐구나. 현대는 디귿이던 시옷이던 디귿으로 발음하는데 그 당시에는 디귿과 시옷의 발음이 달랐구나. 그리고 이응이 아니라 예디응이 사용됐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하지 아니할세 네 요 리을세 표시해주고 요 리을세는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어미예요. 종결어미 아니고 뒤에 문장이 끝나지 않고 이어지기 때문에 연결어미입니다. 연결어미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란 말싸미부터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다까지는 창제 동기를 알 수 있는 거야. 즉 우리나라와 중국의 언어 생활에 차이가 있다는 걸 인식했잖아요. 우리 요거를 무슨 정신이라고 하냐면 자주정신이라고 합니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언어 생활의 차이를 인식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게 됐다. 다음 이런 전차로라고 돼 있어. 그럼 전차는 까닭이라는 말인데 지금은 없어졌죠. 이런 까닭으로 그럼 여기서 로는 부사격 조사. 어린이 나오는데 어린. 자, 이거는 의미가 이동을 했거든요. 왜냐? 그 당시에 어린은요.
어리석다였어. 어리석다. 근데 지금은 나이가 적은, 그치? 내 의미죠. 그래서 의미가 이동했다. 어린 백성이, 백성은 지금 현대 우리가 쓰는 한자음과 비슷하잖아. 그래서 얘를 동국정운식 한자음으로 보지 않는 학교가 더 많을 거예요. 백성이, 여기서 이 뭐야? 주격조사지. 그리고 여기서 백성은 예디응이었을 거야. 그쵸? 그럼 이렇게 한자음과는 이어졌기를 안 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니르고저 하는 바가 있어도가 돼 있어. 그럼 여기서 니다, 봐봐. 니르다가 이르다로 바뀌거든. 이르다가 말하다의 의미잖아. 그럼 이 당시에 뭐가 없었다?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럼 두음 법칙이 뭐냐라고 본다면 첫 소리에 리을이나 니은이 오는 것을 꺼리는 거, 싫어하는 거. 그게 두음 법칙인데 현대는 있거든요. 근데 중세는 없어요. 그래서 이르다가 아니라 니르다야. 그쵸?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저는 지금과 다르네. 그치? 현대는 자로 바뀌었죠. 그쵸? 그럼 뭐 이런 걸 뭐 모음의 양성 모음화라고도 하는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홀빼, 이게 중요합니다. 홀빼 별표. 요게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우선 홀과 배를 나눠서 볼게. 홀은요, 하다라는 어간에 오라는 어미에, 선어말 어미에 관형사형 어미 리을과 여린 이읒이 왔어요. 근데 요 오를 학교에서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한다면 그걸로 맞춰서 외우면 돼. 우선 여기서 볼 거는 요거거든. 요 리을은 관형사형 어미야. 그러니까 뒤에 오는 명사를 꾸미게끔 해주는 관형사형 어미고요. 선생님 여기 지금 여린 이읒이 쓰였는데요. 근데 8종성법으로 8개만 표기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 여린 이읒은요, 문법적 표기야. 얘는 뒤에 걸 된소리로 읽어라 라는 된소리 부호야. 그래서 홀배가 아니라 홀빼 이렇게 읽는다는 거지. 그쵸? 그 다음 배를 볼게요. 배는요, 바 플러스 이야. 여기서 바는 의존명사야. 뭐뭐 하는 바. 그래서 의존명사라는 건 앞에 관형어가 필요로 하니까 그걸 꾸며줄 수 있게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관형어가 온 거야. 여기서 이는 바 가로 해석되니까 주격조사죠. 그래서 이 모음이 아닌 모음으로 끝났을 때는 요 짝대기가 온다고 했었지.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침내 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제 별표. 요 제가 저 플러스 이거든요. 근데 해석을 봐. 자신의로 해석이 되잖아. 그럼 여기서 이는 주격조사가 아니라 뭐야? 관형격조사야. 힌트를 주자면요, 주격조사 이는요 거성이야. 여기 봐. 말씀이 여기 거성이었지. 그치? 그 다음 백성이 요거 거성이지. 그쵸? 근데 얘는 평성이잖아. 그래서 이가 평성으로 쓰이면 관형격 조사구나 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현대어 풀이가 의로 해석이 되니까 관형격 조사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뜨들, 중요해. 뜨들 중요해. 뜨들에서 요 지금 초성에 비읍 디귿이 쓰였지. 그치? 즉 초성에 2개 이상의 자음이 왔잖아.
이걸 뭐라고 하느냐? 어두자음군이라고 합니다. 말의 처음에 자음이 물이 지어왔다. 어두자음군. 근데 얘 지금 보니까 비읍, 디귿 다른 자음이 연달아 왔잖아.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합용병서라고 합니다. 합용병서. 각자 병서는 같은 글자 나란히 쓰는 거고 이렇게 비읍, 디귿처럼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쓰는 걸 합용병서라고 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두자음군이 왔어. 근데 현대는 못 오지. 그럼 중세와 다르게 현대는 초성에 하나의 자음만 올 수 있습니다. 중세와 다르게 현대는 하나의 자음만 온다. 자, 어쨌든 어두자음군을 얘기했고 요거를 보니까 뜻 플러스 을이야. 이때 지금 요 받침을 뒤에 초성으로 내려 적었지? 우리 이런 걸 이어 적기라고 한다고 했었지. 그치? 그리고 지금 여기 쓰인 을은요. 목적어에 자격을 주는 목적격 조사입니다. 목적격 조사. 현대에는 을과 르이 있거든. 목적격 조사를 보면요. 앞말이 자음이잖아. 그럼 을이 오고 앞말이 모음이면 르이 오는데 그 당시는 모음 조화를 굉장히 잘 지켜줬기 때문에 양성 모음으로 끝났으면 양성 버전의 을, 음성 모음이면 음성 버전의 을, 양성이면 양성 버전의 를, 음성이면 음성 버전의 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음성 모음이 왔으니까 뭐도 일어난 거야? 모음, 조화도 일어난 거지. 그쵸? 그 다음에 제 뜻을 싫어. 여기 지금 싫어라는 말이 있는데 요 싫어는 능히의 의미예요. 능히. 펴디. 펴지가 아니라 펴디야. 뭐 안 일어났어? 국외음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치? 펴디 못할. 여기 봐봐. 요 리을. 요 리을 뭐야? 관형사형어미야. 그리고 얘는 부호라 그랬잖아. 선생님 근데 아까 홀빼에서 여린이읒이 된소리 부호였는데 뒤에 니은인데 이게 된소리가 될 수 있나요? 여기서 쓰인 리을은요. 된소리 부호가 아니라 절음 부호야. 그러니까 음을 끊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할 놈이 그러니까 할 놈이로 발음하는 게 아니라 할 노미로 발음하라는 거야. 그쵸? 자, 노미 중요하죠? 얘는 놈 플러스 인데. 그쵸? 요 놈이 의미 뭐다? 축소다. 왜냐? 사람을 전체에서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의미가 축소한 거고 여기서 이는 주격조사다. 거기에다가 지금 요 받침을 내려 적었으니까 뭐가 쓰인 거야? 이어적기 쓰였지? 모음 조화는 안 돼. 왜냐면 이는 중성이잖아. 그치? 못할 놈이 하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럼 봐봐. 그 당시에 하다와 하다가 다른 말이야. 위에 쓰인 하다는 많다의 의미고 아래 쓴 하다가 두거든. 그럼 위에 쓴 많다의 의미로 쓰인 거야. 그럼 많다는 형용사지. 그치? 두의 의미는 동사지. 그러면은 단어의 형태가 바뀌었네. 현대로 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품사도 바뀐 거지. 그치? 원래 형용사였었는데 지금은 하다 동사로 쓰이니까. 그쵸? 거기에다가 라의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얘는 문장을 끝내주는 종결어미지.
그치? 평서형 종결어미지. 그러니까 연결이 아니라 요거